강의를 많이 듣거나 이런 게 그렇게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. 만약 그 스킬셋을 갖다 좀 키우고 싶다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는 걸 사실 저는 권장을 해요. UX 리서처 김은희라고 합니다. 요기요에서 유저 리서치 랩 리딩을 하고 있고요. 요기요에서 일하기 전에는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또 계속 UX 리서처로서 일을 했고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UX 컨설턴트로 또 일을 했었습니다. 대표 프로젝트로는 요기요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외에 라이더 앱을 따로 또 하고 있는데 라이더 앱 같은 경우 실제로 수정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직접 라이더 분들을 모시고 어떤 멘탈 모델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덱스 인터뷰를 통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인하우스에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캐치 못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바이크를 탈 수는 없으니까 라이더 분들의 간접적인 약간 다이어리 스터디 개념으로 이제 필드 리서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좀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 외에 이제 원티드에서는 인터뷰 미라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. 비대면으로 요즘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대면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부터 이제 디자인이랑 협업해서 만드는 작업이 좀 대표적인 작업이고요. 사실 저한테 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프로젝트는 이제 하이퍼 커넥트에서 피카이라는 서비스랑 AI 컷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게 있는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필터를 갖다가 자동으로 적합한 거를 매칭시켜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. 제가 이제 이 피카이랑 AI 컷 같은 경우가 왜 가장 인상적이고 저한테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에이전시에서 더블 다이아몬드 형태로의 긴 텀을 가진 UX 리서치를 했다고 한다면 스타트업은 빠른 호흡, 빠른 템포로 하는데 반해서 이제 에이전시에서 했던 그런 리서치들은 뭐 길면 6개월, 뭐 1년짜리도 있고 막 2, 3개월짜리도 있으니까 너무 그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 리서치 프로세스였는데 이 AI 컷이랑 피카이를 통해서 스타트업에서 좀 적합한 리서치 프로세스는 어떤 거며 언제 끼고 언제 빠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잡았던 것 같아요. 저한테 대표 프로젝트가 뭐냐고 만약 하이퍼 커넥트 안에서 물어본다면 AI 컷이랑 피카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중고등학교 때 약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디자인을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으로 좀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었어요. 그걸 석사, 박사 수료까지 하고 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디를 지원하게 됐고 프로덕트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심지어 제가 사디를 입학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. 그 대학교에서 4년간 그림 그리고 뭐 그 물리적인 그 시간을 들여서 노력한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좀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내가 이거를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UX 랩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때 처음 UX라는 걸 알게 됐고 어쨌든 관찰하고 그걸 분석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저는 이거는 제가 잘할 것 같다. 제가 거의 한 10년 넘게 물리하면서 이제 트레인 받았던 게 그 머티리얼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거였는데 UX 리서치도 보니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좀 객관적으로 내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걸 분석하는 것들이 저는 약간 비슷하게 느껴진 거예요. 이거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디자인 공부한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UX 리서치라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. UX 리서치가 뭐 하는 직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UX 자체는 사실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근데 사전적 의미를 딱 보면은 UX는 뭐 사용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총체적 경험을 갖다가 UX라고 하는데 UX 자체가 사실은 그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사용자의 행동이나 사용자가 그 대상을 대할 때의 태도 그 대상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갖다가 리서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것
것들을 리서치하는 게 이제는 UX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걸 하는 사람은 당연히 UX 리서처겠죠. 리서치를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리서치 대상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리서치를 설계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사용자를 왔으면 여기 안에서 그냥 골고루 내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야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, 그렇게 접근할 경우에 그 결과들이나 인사이트는 굉장히 뾰족할 수가 없어요. 그 결과를 전달했을 때 이거 뭐야 너무 당연한 얘기들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, 리서치 설계를 성공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랑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가 좀 잘 파악이 돼야 돼요. 잘 파악한 다음에 내가 정말 어디를 리서치해야 될지,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문제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가설들을 세워야 되지, 이게 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맞게 타겟팅하고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. 리서치 범위,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히 뭘 알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정확히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그 과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고, 그 리서치가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로는 그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. 목적이나 이런 문제나 뭐 가설 설정을 제대로 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그것도 또 ROI가 떨어지는 작업이니까 그 목적에 맞는 리서치 방법을 잘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제 생각에는 요즘 이제 방법론에 대한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 머티리얼을 보고 올바른 리서치는 어떤 건지, 어떤 목적에서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결국에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듣거나 이런 게 그렇게 실제 내가 현업에서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. 만약 그 스킬셋을 갖다 좀 키우고 싶다면 일단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리서치를 많이 해보시는 걸 사실 저는 권장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리서치한 거를 갖다가 녹화를 해서 어떤 걸 잘 하고 있는지, 책이나 워터리얼 보면은 이렇게 하세요, 이렇게 하지 마세요가 굉장히 많은데,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뭐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할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. 근데 내가 한 거를 내가 직접 봐야 나는 저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 걸 봤더니 그렇지 않네?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, 그래서 내가 리서치한 것들을 좀 많이 다시 살펴보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. 기회가 되신다면 주변에 리서치를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저는 따라다니면서 뭐 하다못해 녹취 풀어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분이 하는 노하우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좀 리서치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그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. 그거는 리서치가 잘 방법론대로 잘 진행이 됐을 때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혼자선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좋은 리서처가 있는 회사에 가서 약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빨리 교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의 시야까지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인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.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사용자를 만나서 실제 인터뷰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하는 식으로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전공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. 하지만 알면 좀 더 유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 이쪽으로 뭔가 전공이 있으면 사용자를 만나고 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고의 그런 멘탈 모델을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,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. 특별히 뭐 그 외에 뭐 다른 전공이 꼭 있어야 리서처로서 뭔가 유리하다, 더 잘 된다, 이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아무래도 한 팀을 이제 운영하면서 면접을 많이 봐요. 포트폴리오도 많이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UX 리서처라는 직군 자체가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해야 될지,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될지 이제 몰라서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그대로 그냥 다 통으로 넣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, UX 리서처한테는 적합한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리서치를 잘하는 데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. 저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내가
어떤 리서치를 할 줄 안다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거기에 더 앞서서 어떤 거를 알고 싶어서 어떤 목적에 어떤 가설을 설정을 했고 어떤 문제들을 define 했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리서치 방법론을 선택하고 진행했는지,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친구는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할 줄 아는 친구구나 정도는 판단이 되니까 UX 리서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생각이 많아요. 그러니까 석사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관 교육을 받거나 좀 경험이 있는 친구를 찾긴 해요. 그거는 아무래도 만약 스타트업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가르칠 결을보다는 바로 투입이 돼서 리서치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건데, 앞으로 저는 이런 좀 트렌드가 바뀔 것 같긴 해요. 생각보다 리서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리서처도 그렇고 UI UX 디자이너도 그렇고 회사 가면은 실무에 맞게 다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지금 뭐 학교에 있을 때 벌써부터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뭐 연습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기 전에 어쨌든 뭔가 응용을 하고 뭔가를 실무를 하려면 기본기가 되게 탄탄한 친구가 뭘 응용을 하더라도 응용을 더 잘 하거든요. 기본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좀 막 개념이 막 섞여 있고 잘 모르는 그런 친구들한테 갑자기 뭐 이걸 응용해 보세요, 이거 실무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은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목적에 맞는 리서치 방법도 잘 선택도 못하고 UI UX도 어디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돼서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학생 때는 그때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기본기가 그때 배우면 딱 좋으니까 그것부터 좀 열심히 하시고, 그 기본기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오자마자 실무를 잘할 걸 기대하고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탄탄하게 했는지, 그다음에 애티튜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UX 리서처가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긴 한데 UX 리서치에 좀 대중화시키는 거?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UX 리서처가 왜 필요해? 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. 누구나 UX 리서치 할 수 있는데 그럼 UX 리서처는 왜 필요해?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, UX 리서치는 UX 리서처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중화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데, 이럴 때 그냥 UX 리서처는 UX 리서처로서만의 가질 수 있는 각자의 그런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제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. 각자가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단순히 그냥 오퍼레이터가 아니야, 테크니션이 아니야, 너는 더 다양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건 이런 방향이 있어를 저는 좀 앞으로는 좀 많이 보여줘서 UX 리서치를 대중화시키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생기지 않게 이런 좀 방향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